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이전에 가해진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면서 추가 제재를 부과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는 새로 발표될 제재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들을 만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미 충분히 강력하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처럼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ook, the sanctions that were in place before are certainly still on. They are very tough sanctions. The president just doesn't feel it's necessary to add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Why? Nothing else to add.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계속 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ike I said, the president likes them. They want to continue to negotiate and see what happens. 이에 따라 지난 21일 재무부가 중국 해운업체 다렌 하이보와 랴오닝 단싱 등에 부과한 단독 제재는 효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재무부가 부과한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취소를 지시했다고 글을 올려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과 북한 문제에 대한 협의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는 VOA의 질문에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 있다면서도 중국과의 회동 등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공유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서 카운터파트인 중국 쿵시안유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영국 런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당국자들과 만난 비건 대표가 중국에서는 어떤 공조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취소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 의회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 법에 따라 대북 제재는 계속 부과돼야 하며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국가 안보 결정을 즉석에서 내리고 있다면서 정책 수단인 제재는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주도했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등 적대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발사된 상황을 가정한 요격 실험을 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례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 공격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처럼 이란도 고립시켜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isolate Iran like we isolated North Korea. Because they're one and the same. 헤일리 전 대사는 이어 북한과 이란은 인권을 유린하고 불법 무기를 개발하는 등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y're doing the same thing. They're suppressing their people. They're building up their military weapons. I mean, we have to separate them and make them feel isolated.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25일 북한과 이란 등 적대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발사된 상황을 가정한 미사일 요격 실험을 2년 만에 다시 진행했습니다. 최신형 탄두를 장착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2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해 ICBM을 가정한 모형 목표물 2개에 대응하는 훈련이며 미사일 방어청은 해당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017년 5월에 ICBM급 미사일 요격 실험을 처음 실시해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0 회계년도 예산에 미사일 방어청 예산 94억 달러를 편성했으며 백악관은 2023년까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기지에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64개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또 내년에는 일본과 공동 개발한 신형 요격 미사일로 ICBM 요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미국과 캐나다에 본부를 둔 기독교 계열 구호단체 메노파 중앙위원회 MCC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 물자 반입을 승인했다고 24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MCC는 앞으로 면제 유효 기간인 6개월 동안 북한의 강원도와 평안남도, 황해도 지역 소아병원에 의료용품과 위생용품 등 10종의 물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MCC는 1995년부터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통해 식량과 재난구호품 등을 북한에 지원해왔습니다. 북한 추종자들을 북한으로 보내주겠다는 북송추진위원회가 24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김정은 정권을 찬양한다면 북한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결성된 백두 칭송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북송추진위원회는 6.25 전쟁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도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인 이윤길 씨는 북한 인권 논의는 피하면서 수많은 북한 주민을 학살한 김정은을 어떻게 대한민국에 초청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